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연입니다. 오늘은 저의 다이어트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이어트 200일 기념 혹은 300일 기념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를 바디 프로필 브이로그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디 프로필 영상을 2주치밖에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바디 프로필을 2주 만에 준비하고 되게 단기간만 다이어트를 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오해도 좀 풀고 또 저를 처음 보시는 새로운 구독자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의 다이어트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작년 1월에 다녀오고 나서 최고 몸무게를 찍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말로만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좀 독하게 마음먹고 살을 빼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저는 방학마다 필라테스는 꾸준히 해왔는데 뭔가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곧바로 PT를 20회 끊습니다. 그게 2019년 4월 3일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 2회 PT를 받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이때 굳이 PT를 끊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제가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PT를 받다 보니까 뭔가 그 헬스 기구 사용법이나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성 운동에 선생님이 초점을 많이 두시고 그런 것만 시키셨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주 2회 수업 듣는 날 이외에 다른 날 센터를 나가서 운동을 막 하지도 않았어요.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그 당시에 저는 PT 수업 받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를 보면서 홈트레이닝은 좀 즐겨 했어요. 홈트 자체도 이때 처음 한 거라 저는 땅끄부부님 영상을 많이 보고 따라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1차 감량기 때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산소 운동이에요.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유산소가 필수인데 저는 PT 수업 받는다고 해도 저에게는 유산소 운동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 한 운동은 그냥 제가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뿌듯함을 느끼고 좀 재미를 붙였던 수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식단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했어요. 제가 닭고야의 식단을 먹었던 게 아니고 다이어트 레시피 같은 거 참고해서 건강하고 클린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요리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혼자 식단을 차려 먹기도 하고 학교에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또 사람들과 만날 때도 음식을 굉장히 절제하거나 도시락을 싸서 갔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되게 절제를 잘 한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한 번씩 과식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분위기에 취한 그런 날 있잖아요. 이날은 좀 먹어도 돼. 이날 아니면 언제 또 먹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제 양을 초과해서 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꼭 더티 푸드가 아니라도 클린식으로도 과식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저도 그런 때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프로 다이어터였지만 사실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운동을 즐긴다기보다는 의무감에 하는 경우가 많았고 살이 빠졌을 때도 살이 빠지긴 빠졌는데 다시 찌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왜 빠졌는지 이렇다 저렇다 확신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들과의 외식 자리를 점점 피하게 되고 식사를 절제하지 못할까봐 음식들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1차 감량기 때 다행히 꽤나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입문을 했어요.
좋은 습관들도 많이 생겼고요. 원래 제가 물을 정말 안 마시는데 물 마시는 습관도 들였고 또 생활 버닝이라고 하죠. 그냥 계단으로 다니거나 뭐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간다든가 뭐 이런 걸 좋아하게 됐고 좀 더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식단도 건강하게 챙겨 먹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는 56.7kg이 제 최고 몸무게였거든요. 여기에서 51kg대까지 감량을 했고요. 사실 뭐 아프리카 가서 찐 살은 급진살이었기 때문에 좀 빨리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진짜 만년 54에서 55kg이었어요. 그래서 51kg대를 본 것도 저에게는 진짜 감격이었습니다. 네, 진짜. 하지만 제 생일 주간을 시작으로 요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 종강하는 때가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는 교회 수련회 때문에 거의 한 달씩을 집에 나가 있어서 식단과 운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억울한 것은 제가 그렇다고 식단과 운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아예 놓은 건 또 아니었거든요. 막 거기 캠프 수련회 이런 데 갈 때 식사 대용 쉐이크나 뭐 단백질 바 같은 거 챙겨가서 남들 다 급식 먹을 때 저는 그런 거 먹고 그 상황에서도 나름 식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살이 쪘는지 그 원인을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의 적당한 포만감 정도를 알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가끔 외식하는 날에는 이날 아니면 못 먹으니까 하는 생각에 또 과식하고 유산소의 중요성은 여전히 몰랐고 근력 운동도 거의 해주지 못했으니까 요요가 오는 게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55kg대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희 몸이 참 정직해요. 진짜 그 항상성이라는 게 항상 54, 50kg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도 다시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때 저는 스트레스가 진짜 심했어요. 진짜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진짜 독하게 수련회에서까지 나름 식단해보겠다고 그렇게 바리바리 챙겨가서 먹고 남들 맛있는 거 먹을 때 참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 저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다시 몸무게가 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 조절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지만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잡혀서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것보다 샐러드를 더 좋아하는 그런 건강한 입맛이 됐고요. 자연스럽게 2차 감량기로 들어설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자랑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작년 6월쯤에 식단 계정을 새로 인스타를 팠거든요. 그래서 그 계정에 제 식사 기록을 하고 운동 기록을 하고 또 감정 일기 같은 것도 썼어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저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됐고 특히 다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글도 보잖아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좀 더 의지도 다지고 자극도 받고 또 응원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다이어트 계정을 판 게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작년 9월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감량을 해보기로 합니다. 사실 뭐 정신을 차렸다기보다 좀 욕심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나는 단기에 뭐가 되지는 않는구나 이거를 인정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관리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힘을 빼고 2차 감량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2차 감량기 때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복 유산소입니다. 이때부터 뭔가 유산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스테퍼를 샀고요. 스테퍼를 사서 매일 아침 공복에 넷플릭스를 보면서 1시간 정도를 탔어요. 공복 유산소가 제가 체지방을 감량한 1등 공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땀이 날 정도로 엉덩이와 복부에 힘을 주고 탔어요. 열심히 탔어요. 진짜 그냥 설렁설렁 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으로 1대1 필라테스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때부터 눈바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제 체형이 상체가 하체에 비해 마르고 하체는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군살들이 많은 체형이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중량 운동을 하기보다 몸의 순환을 좀 잘 시켜주고 체형 교정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필라테스 1대1 수업을 한 10회 정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살짝 전방경사라는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코어의 힘을 길러서 몸의 균형을 맞추고 자세를 바로 하려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10회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룹 필라테스 수업을 들었고요. 처음 PT 받을 때보다 훨씬 재밌게 다녔어요. 필라테스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 수업이 되게 재밌었고요. 또 매일 유산소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 필라테스랑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체중 감량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어쩌다가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 알게 돼가지고 10월부터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시기가 참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2019년 하반기에 정말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식사 시간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단식 시간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식 이외의 시간에 뭐 그렇다고 막 많이 먹은 건 아니고요. 식사는 2끼 챙겨 먹고 중간에 뭐 건강한 간식 정도? 배고프면 간식 정도를 챙겨 먹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11월에 일주일 정도 클렌즈를 했어요. 정체기가 올 때 식단과 운동에 변화를 주면 좋다고 하잖아요. 좋은 기회로 클렌즈 제품에 당첨이 돼서 당첨된 김에 일주일 동안 한 끼만 클렌즈 제품으로 식사를 대체를 했거든요. 사실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기분 전환도 되고 이때 이후로 감량의 가속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뭔가 클렌즈를 권장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는데 이건 역시 제가 제 생활 패턴상 간편하게 클렌즈를 먹는 게 편했던 상황이었고 클렌즈나 디톡스는 아주 건강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식사를 천천히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양 조절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의 중요성을 되게 늦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식사를 천천히 하는 방법을 연습을 했냐면 식사할 때 유튜브를 켜고 먹는데 뭐 예를 들어 브이로그들 같은 경우는 뭐 20분짜리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식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마인드풀 이팅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마인드풀 이팅을 들어보면 식사할 때 뭐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 하고 TV를 보지 말라고는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간 체크용으로 유튜브를 보는 편입니다. 뭐 사람마다 맞는 게 다 다른 거니까요. 이게 저에게 맞는 방법이라 저는 이런 식으로 식사 시간을 늘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2차 감량기 때 저는 처음으로 49kg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정말 성인 되고 처음 보는 숫자라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원하던 몸무게에 들어왔지만 생각하던 그 워너비의 몸매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상하체 불균형은 심했고 군살들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2차 감량기 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면서 저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은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되었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죠. 바디 프로필 Q&A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겨울 내내 준비하던 것이 무산되고 삶이 무기력해져 갈 때 저에게 동기부여할 만한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다이어트 1주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목적으로 PT를 곧장 등록하게 됩니다. 20회 정도 수업을 들었고 주 2회 수업 외에도 일요일 빼고는 매일 센터에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1차 감량기 때와는 전혀 다르죠? 그때 PT 받고 복습을 안 하는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센터 나가는 게 제 목표였고 뭐 가서 진짜 유산소만 하고 오더라도 센터는 무조건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센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체지방은 어느 정도 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PT쌤이 또 근력 운동 위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바디 프로필을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사진을 위해서 뭐 힙이나 복근 뭐 이런 운동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또 저에게는 재미있었고 그래서 더 근력 운동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시간은 기본이고 아직 필라테스 수업이 좀 남아있을 상태였어서 하루에 뭐 4시간씩도 운동을 했어요. 식단은 딱 바디 프로필 정석 식단을 지켰고요. 제가 2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 식단 이외에는 일절 먹지 않았어요. 제가 뭐 약속을 나가더라도 항상 닭고야를 챙겨서 갔고, 심지어는 명륜 진사갈비?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 갈비 먹는데 저는 그때 닭고야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바디 프로필을 시작하면서 간헐적 단식은 중단했어요. 당연히 그만했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은 꼭 챙겨 먹었습니다. 네. 밥 안 먹고 운동 절대 못해요.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람 수를 재는 식단을 처음 해봤고 닭고야만 먹는 식단을 처음 해봤거든요. 정말 그냥 영양소를 몸에 때려 넣는 기분이랄까요? 식사의 즐거움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식단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저는 그 플레이팅을 다양하게 해본다든지 조리를 다양하게 해본다든지 그래서 최대한 그 식사를 즐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기가 수월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식단할 때 먹은 고구마가 진짜 퍽퍽하다 못해 목이 막히는 그런 고구마였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천천히 먹는 연습이 됐어요. 2달간 천천히 먹게 되다 보니까 그 천천히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바디 프로필 마지막 2주간의 기록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영상으로 담아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디 프로필을 성공적으로 찍었고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진짜 1년 동안 많이 단단해졌고 바디 프로필을 통해서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웨이트가 재밌어졌어요. 작년에 PT를 받았을 때는 내가 막 살을 빼야 돼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웨이트 자체가 너무 재밌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또 몸무게에 대한 강박을 버릴 수 있게 됐어요. 바디 프로필을 시작하기 전과 후가 제가 2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눈바디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으로 숫자는 숫자일 뿐이고 운동의 중요성이 진짜 크구나를 몸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2달을 보내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또 저 자신의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지어터가 되었습니다. 말이 유지어터지 사실 뭐 다이어터나 다름없기는 해요. 다만 이제 제가 찾은 저만의 관리 방법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일주일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한 4일 정도는 웨이트를 꼭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걷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걷기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걷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 동네가 산책하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많이 걷기도 하고 또 저는 걷는 운동이 자세 교정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걷고 서 있는 시간이 가장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바른 자세를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 몸에 정렬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 몸의 자세가 비틀어져 있으면 웨이트를 하든 다른 운동을 할 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대한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 걷는 자세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식단은 가장 달라졌을 수도 있고 또 비슷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클린하게 챙겨 먹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먹어야 살이 빠져 이런 생각으로 먹었다면 요새는 그냥 그렇게 먹는 게 너무 맛있고 그렇게 먹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먹어요. 또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이겨냈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면 굳이 참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요새는 외식도 꽤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바디 프로필 때 몸매는 정말 절제된 식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저는 복근은 공복에 살짝 보이고 허리에도 살이 좀 붙었어요.
하지만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탄력은 갈수록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라인도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또 제가 더 활력 있어지고 에너지도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는 꾸준함이 답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꾸준함이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관리법을 찾아서 꾸준히 해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칼로리를 계산하지도 않고요. 요새는 체중계도 그냥 치워버렸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이어트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직 관리 1년 차? 뭐 이제 2년 차인가? 뭐 아무튼 관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의 다이어트 연대기는 이렇고요. 사실 제가 감량기를 끝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지어터로서의 삶을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뭐 감량한 그 몸무게를 평생 안정화해서 유지를 하려면 한 3, 4년은 그 몸무게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저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지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고도 긴 저의 이야기를 마쳤고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전에 받은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감량기로 돌아간다면 잘한 점과 수정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잘한 점은 우선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게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 보완하고 싶은 거는 지금 와서 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뭐 그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없다고 말할래요.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시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지금 제 생활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사실 딱히 계기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 요리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플레이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점점 욕심이 생겼던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이 시각적인 만족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플레이팅을 저는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플레이팅 할 때 색감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각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면 진짜 포만감이나 뭐 제 정신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그 식사 시간이 진짜 배로 즐거워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더디게 빠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는지, 하고 있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하면 살이 빠질 것이라는 확신이 어떻게 들었는지. 더디게 빠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완전 있었죠. 진짜. 남들은 뭐 3달 만에 10kg도 빼고 한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기껏 열심히 빼놓은 살은 왜 다시 찔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들은 다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처럼 되기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확신은 꾸준히 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특히 저는 식단 계정으로 기록을 해둔 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면 그걸 고쳐야 하는데 내가 내 페이스대로 잘 해오고 있고 뭐 이 이상 뭐 할 것도 없는데 뭔가 안 되는 거야. 그거를 기록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좀 더 해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먹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는 제 인생의 모토로 2가지 키워드를 잡고 있는데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진심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고요. 또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제 주변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뭐 그게 제 자신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든지 뭐 사회든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전 Q&A 영상에서 제 MBTI가 ESFJ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성격이 바뀌었어요. ESTJ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교적인 외교관에서 엄격한 관리자형으로 제가 성격 유형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것도 정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Q&A 영상을 찍을 때마다 대본을 쓰면서 자아 성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에 진심을 다할 거니까요.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